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방법, 교과서의 목차를 아이와 같이 훑어보면서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을 한번 헤아려보고, 그 다음에 각 단원별로 대단원과 그 이루어진 구성 소단원의 이슈를 또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게 또 각인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단원에 나오는 단어들을 미리 한번 점검하고 아이와 이제 그 단어의 한자 의미를 같이 이렇게 뜯어서 또 같이 한번 다른 단어로 대체해서 생각해보고, 자, 그 다음에 의미 단위로 같이 티키타카를 하시면서 읽어주는 방법, 너무 이상적이고 좋은 방법이지만 문제는 이거는 제가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교과서 독해가 중요합니다, 교과서 학습이 중요합니다 라는 모든 교육학자들이 다 이 방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들으실 때는 다 맞아 저렇게 해야겠지 라고 생각하셨죠. 근데 그렇게 하시기 힘드시잖아요. 근데 구슬이 서말이라도 끼워야 보배라고 하는데, 아무리 방법을 많이 아시면 뭐합니까? 우리 아이한테 적용하지 못하면 다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들이 오히려 지금처럼 이런 비대면 시대나 온라인 학습이 활성화되고 있는 시대에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결의 어떤 학습 시스템이다라는 것을 이제 좀 받아들이시면서, 그러면 어떠한 효율적인 장점이 있을까를 좀 타진을 해보셔야 될 그런 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매일국어에서는요, 아이들의 초등 교과서 독해,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초등학교 때는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보다 상대적으로 시간이 굉장히 여유롭기 때문에 어머님께서 많은 것들을 트라이 하시죠. 굉장히 많은 것들을.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뭐 사고력도 시키고 악기도 시키고 예체능도 시키고 국어도 시키고 영어도 시키고 수학도 시키고 다 하시는데, 교과서 읽기도 시키셔야 됩니다. 사실 교과서 읽기 가장 중요해요. 네, 아이들이 사고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초등학교 때 자칫 놓칠 수 있는 이 교과서 학습에 대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컨텐츠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3학년부터 6학년까지 3학년 이전 단계에서는 그 아이들 교과서 독해라고 할 만한 컨텐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1학년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교과서 몇 쪽만 펼쳐보셔도 금방 아실 수 있어요. 아이들의 사회성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공동사회성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어떤 규칙, 규범, 예절, 이런 것들을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어요. 바른말하기, 한글 공부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긴 텍스트를 가지고 여기에서 내용을 분별하는 훈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 2학년 때는 그냥 재미있는 전래동화책 많이 읽히시면 돼요. 교과서도 심플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3학년부터는 좀 얘기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국어에서는 이제 국어와 사회와 과학, 이 세 과목의 텍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아이들이 매일매일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젖어들 수 있도록 충분한 컨텐츠가 준비가 되어 있고, 그 학습의 기반이 어휘 트레이닝, 그 다음에 읽어보기, 의미 단위로 끊어 읽기와 요약하기, 그리고 이것이 충분히 선행이 된 이후에 문제풀이를 가장 기본적인 학습의 방법으로 제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시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어휘 트레이닝. 보통 머릿속으로 아마 단어장 하면 이런 형태를 많이 떠올리실 거예요. 단어가 있고 그 옆에 뜻이 있어요. 단어 뜻, 단어 뜻, 단어 뜻, 이렇게. 그 형태가 가장 일반적이시죠? 특히 이제 영어 단어를 아이들한테 외우게 시켜보신 어머님들은 금방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저학년 아이들은 그림, 단어 뜻 이렇게 되어 있죠. 사과 그려놓고 애플 이렇게 써놓고 사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문을 통하지 않은 단어는 오래 기억이 남기 어렵고요. 메타인지 학습도 활성화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아이들에게 오늘 지문에 나올 단어들을 미리 아는 단어와 모르는 단어를 구분해봐 라고 시킬 것입니다.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아이들이 여기서 나 이 단어는 아는데, 이걸 점검하려면 아이 스스로 이 부분을 읽어내야 되잖아요. 고르다는 알아, 고르다, 뭐 셀렉하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 평평하게 하다로 이해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고르다, 그 다음에 뭐 인쇄본, 짜다, 였다 이런 것들은 내가 아는 단어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서 나는 이 단어는 알아, 이 단어는 몰라를 이렇게 나누게 되잖아요. 여기서 사고를 하게 되는 거죠. 생각이란 걸 하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 몰라요 라고 되어 있는 단어만 단어 카드를 제시해 줍니다.
아이들이 이 부분에서 뜻과 단어뿐만 아니라 여기 나오는 표기, 한자의 표기, 활자는 살활에다가 글자 잘을 썼어. 이런 부분들을 계속 노출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그 아이들의 학습 도구에 관심이 많으신 어머님들이라면 한두 번 정도 들어보셨을 텐데, 아이의 단어를 학습해 있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국어사전을 찾아보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방법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예문, 이렇게 세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모르는 단어를 학습한 이후에 해야 되는 것은 모르는 단어에 대한 점검이 아니라 모르는 단어와 아까 알았다고 했던 단어 전체를 다 점검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종이로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컨트롤할 수가 없죠. 네, 그런데 매일국어는 이제 시스템으로 되어 있으니까, 프로그램이다, 온라인이다 보니까 이렇게 아이가 모른다고 했던 단어와 안다고 했던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노출하면서 뜻을 고르도록 하는 그 체크 방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마지막에는 그 인지, 기억, 위치 기억이라고 하는데, 어떠한 내용이 어느 지점에서 등장을 했다라는 그 포지셔닝을 기억을 하는 훈련이에요. 이게 고등학교 가면 되게 중요하죠. 왜냐면 이제 지문이 굉장히 많이 길어지면 그 어떤 문제를 풀 때, 아, 여기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이 선지의 근거 지문이 이쯤에 있었다라는 거를 이렇게 기억하고 정확하게 이동을 해야지, 그 포지션을 기억하고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80% 이상은 지문 안에 어떠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내야 되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초등 단어장에 조금 접목을 해보았죠. 그래서 가려지면 이 단어가 어디 있었더라, 이거를 빨리 캐치를 하고 기억을 하려고 애써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든 장치입니다. 자, 이렇게만 보셔도 어떤가요? 그냥 오늘 단어 10개 외우자, 자, 단어 20번씩 써봐, 5번씩 써봐, 이렇게 하는 것과 아이들이 스스로 뇌를, 전두엽을 활성화해서 생각하면서 학습을 하는 것과 차이가 발생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에 교과서 트레이닝도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이상적이라고 안내를 드렸던 그 방법과 동일한 방법을 구현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들이 이렇게 의미 단위로 내용을 분절해서 읽을 수 있도록 한 번 클릭할 때마다 한 번씩 나와요. 내용이 한 번씩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이들이 의미 단위로 내용을 한번 점검할 수 있는 1회독이 이루어지고요. 여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 번을 읽은 다음에 이 지문의 전체 내용을 한번 다시 보여주는 두 번째 회독 순서가 있어요. 이때에는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OX, 간단한 내용 사실 확인 문제를 이제 제시를 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에서 이러한 팩트들이 있었구나를 점검해 보는 단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 또 한 단계가 더 남아있는데, 이 단계가 바로 요약하기 단계입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는 지문들은 계속 앞에서 한 번, 두 번 읽었던 내용이랑 동일한 지문이고요. 이 지문을 오른쪽에 있는 요약 형태로 변경을 하는 과정인데, 여기에서 이 블랭크가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요약문의 형태로 되어 있죠. 근데 이 블랭크에 들어가는 말은 여기에 나오는 지문, 왼쪽에 있는 지문의 내용에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요약하기니까요. 없는 내용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있는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이가 찾아서 클릭을 했을 때 여기에 내용이 들어가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이들이 건너뛰어서 하거나 아무거나 누를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에 이게 그냥 문제집이었다면 어떨까요? 잘 모르겠으면 그냥 대충 아무거나 쓰고 나중에 채점을 해보고 틀렸다 그러면 뭐 고치거나, 이러한 형태로 학습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온라인이기 때문에 이 내용과 이 내용을 정확하게 매칭하지 않으면 다음 칸으로 넘어가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 정확하게 매칭이 되는 문장을 찾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아이가 이거 지금 세 번째 보는 지문임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이제 꼼꼼하게 이것을 정말 쥐잡듯이 잡아가면서 내용을 점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세 번을 익히도록 구성을 했기 때문에 조금 집중력의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아이들이 계속 반복해서 교과서의 내용을 눈으로 흡수하고 입으로 읽어보면서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그러한 역량들이 향상되게 됩니다. 이 어머님께서 옆에 붙어서 지도를 해주시는 것보다야
아주 정성과 지도를 매일매일 해주시는 것보다는 조금 시스템이니까 어떤 부분에서 아이들이 요령을 피울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매일매일 습관화된다고 하면 이것보다 좋은 교과서 읽기 방법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이 정도로 어휘에 대한 부분이랑 교과서 내용에 대한 부분을 탄탄하게 잡고 난다면 그 다음에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이 비로소 주제를 찾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문제풀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님께서 매일 국어를 통한 학습을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제가 몇 가지 예를 좀 보여드려 볼게요. 일단 어휘에 대한 적응력 좋아졌다고 하고 교과서에 나오는 재미있는 얘기들의 뒷부분에 대한 학습 호기심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하죠. 그 다음에 제가 특별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아이가 스스로 뭔가 학습을 하게 되는 것을 보았다는 말씀들을 제법 많이 해주세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실제로 많이 접하는 것은 주로 이제 뭐 굿땡이나 눈땡땡 같은 학습지 주로 많이 하시죠. 사회나 과학은 학습지로 대체하시는 집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때는 어머님들이 그렇게 전투를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애랑 맨날 싸운다 하시는 거예요. 했냐 안 했니? 너 오늘 선생님 오시는 날인데 특히나 학습지는 이렇게 일주일 분량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학습 페이퍼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했니 안 했니 뭐 이거 할 거야 안 할 거야 막 떼찌떼찌 하면서 많이 다툰다고 하는데 매일 국어는 그럴 일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아이가 본인이 학습을 한 거에 대한 그 레코딩이 바로 자동으로 뜨죠. 이게 온라인 프로그램이니까요. 그리고 그걸 또 이제 학원에서 또 케어를 해주시잖아요. 그 아이들이랑 이렇게 씨름할 일이 없고 아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학습이 이루어지더라. 습관이 잘 잡히더라 이런 말씀 굉장히 많이 해주세요. 뭐 수행평가에 도움이 된다거나 아니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스마일 표시가 나오는데 그런 스마일 표시를 만들기 위한 아이들의 자연스러운 복습 뭐 이런 것들은 뭐 덤입니다. 덤이고요. 제가 이제 계속 이 초등학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습관 부분이에요. 습관. 어휘력이나 아이들이 끊어읽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알지만 결국 이것이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인 습관이 되지 않으면 작심삼일이 돼버리고 말잖아요. 근데 그러한 습관을 형성하기에 좋은 컨텐츠 툴이다라는 것들을 주로 많이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